근데 막 물들고 싸워. 화학적 변화도 생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어떤 변화에 관한 건데 물리적인 변화하고 화학적인 변화하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야, 그치? 그래서 물리 변화를 하는 거는 일단 뭐가 많이 변하냐? 그러면 모양, 상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야, 그치? 모양, 상태. 모양은 애들이 잘 알아. 상태라는 말을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 대표적으로 뭐가 상태 변화야? 물이 수증기가 됐어. 이거 뭐야? 그치? 액체에서 기체로 됐지? 상태 변화야. 물이 얼었어. 그래서 얼음이 됐어. 그러면 액체에서 고체가 됐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 왜냐면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물이라는 본질적인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지. 그냥 얼려 있고 수증기가 된 것뿐이니까 그런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를 구분을 한다. 뭐를 중심으로 한다고? 물질의 고유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물리 변화고 물질의 고유 성질이 변하면 화학 변화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질의 고유 성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네? 물질의 고유 성질. 우리 저번에 배운 거 있는데 몇 개? 고유 성질. 뭐 배웠냐? 밀도. 용해도. 그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뭐 이런 거였지, 그치? 그런 게 이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있어.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확산하고 용해가 있어. 확산. 이거는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방향제 같은 거 이렇게 딱 놔두면 얘네들이 넓게 퍼져. 그치? 이거 본질적으로 뭐 향수의 성질이 변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기체 상태로 돼서 막 퍼지지. 특히 뭐 자동차에 있는 방향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치? 아무튼 널리 퍼지는 이런 것들. 아니면은 설탕인데 물에 녹였어. 그렇다고 물에 녹였다고 설탕의 성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그치?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래서 확산과 용해까지 우리는 물리 변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어.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지. 그러니까 모양 상태가 대표적인 거고 확산과 용해는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화학 변화지. 물질이 처음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 그치? 고유 성질이 변했다는 거는 다른 물질이 됐다는 얘기야. 다른 물질.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게, 그치? 열과 빛 발생. 그치? 열과 빛 발생이 뭐가 있냐? 열과 빛 발생은 물. 그치? 연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불 질러버리는 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불을 확 질러버리면 다른 물질이 돼요. 그치? 좀 징그럽긴 하지만 사람을 불질르면 어떻게 돼? 다 이산화탄소로 변하겠지. 그치? 고기도 태우면 변하지. 그치? 단백질이 숯덩어리로 변해 실제로.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뭐 빛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화학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빛은 전기 에너지인데 이 전기 에너지가 원래는 뭐야? 화학 에너지에서 온 거지. 그치?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이 에너지를 잃으면서 빛을 발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화학 변화에 의해서 이제 주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초를 태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메테인 같은 그치 도시가스 집에서 밥 해 먹을 때 태우는 그런 애들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태우고 나면 어떻게 돼? 그 메테인이라는 얘 이름이 메테인이야. 메테인. 메탄가스라고 더 유명한 애지. 그리고 얘가 산소랑 결합을 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변해요.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변해. 물론 이제 개수는 맞춰서 써야 되기는 하지만, 그치?
맞춰서 써야 되기는 하지만 얘네들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똑같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메테인을 하나 태우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은 메테인하고 산소랑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랑 같냐 이거지. 메테인이 뭐야? 방구야, 방구. 방구에다 불 붙이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긴다고. 자동차 엔진 뒤쪽에 보면 막 물 튀어나오고 본 적 있어? 부릉부릉 밟으면? 엉덩이에서? 그게 연소 때문에 나오는 거지. 믿어지지 않아? 우리 매형이 아무튼 방구를 모아서 태워봤대. 방구를 어떻게 불러놓으세요? 방구를 까만 비닐 봉다리에다 이렇게 모으는 거지. 계속 뛸 때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 그 다음에 보면 앙금 생성 반응이 나오지. 앙금 생성.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얘는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앙금이라는 게 뭐야? 뭔가가 가라앉은 거를 앙금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좀 어려운 반응이긴 한데, 아이오디나 칼륨이라는 이제 물질하고 질산납이라는 애가 만나게 되면, 아이오디나 납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가라앉게 돼. 이런 애들도 성질이 변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 뭐라고? 여기서 나오는 얘들을 근데 좀 기억을 해야 돼. 화학 변화가 이런 게 조금 좀 힘든데, 그치? 아이오디나 칼륨. 뭐라고? 아이오디나 칼륨이랑 누구랑 만났다고? 질산납 수용액, 질산납이라는 물질을 반응을 시켰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아이오디나 납이 됐다는 거지. 아이오디나 납하고 뭐가 생겨? 질산칼륨이 생긴 거야, 질산칼륨. 근데 이때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노란색 앙금이 돼서 가라앉는 이런 성질이 있어. 이게 뭐 화학식을 쓰면 너네들 더 힘들어할 거니까 간단히만 얘기하면 얘가 물속에서는 음이온으로 있어. 칼륨은 양이온으로 이렇게 있다. 그리고 질산납은 질산은 음이온으로 있고 납은 양이온으로 있어. 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짝받기를 하는 거야. 원래 칼륨하고 짝이었는데 짝을 이 남자 대신에 이 남자를 선택한 거지. 그래서 아이오디나 납이 딱 되면은 가라앉아. 고체가 돼서.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물속에 그냥 그대로 녹아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지. 네? 뭐 반응식을 쓰자면 뭐 KI 이렇게 써. KI. 질산납 PBI. 뭐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 이거 쓰니까 더 힘들지.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서로 짝을 먹게 된다는 거지 이게. 서로 짝을 먹게 된다. 그래서 뭐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이 물질이 이제 뭐 이런 물질이 돼. 뭐 PbI2라고 이런 물질이 되고 질산칼륨은 KN3. 아마 이 표현이 되게 불편할 수는 있어. 처음에 그냥 외우라고 쓴 게 아니라 익숙해지라고 쓰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 봐봐. 얘 이름이 뭐지? 질소고 얘 이름은 산소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질산이온이라고 불러. 돼? 질산이온. 그러니까 얘 이름은 얘 PB가 납이거든. 질산납 이렇게 되는 거지. 돼? 질산납. 얘는 아이오딘이잖아 이름이. I가 아이오딘이야. 아이오디나 칼륨 이렇게 K가 칼륨이야. 오케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짝바꾸기를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돼. 아무튼 그래서 기존 물질하고 다른 물질이 된 거지. 다른 물질이 됐다는 걸 뭘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 예전에 배웠을 쌤이. 화학기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 화학기호. 이름이 달라졌잖아. 아이오디나 칼륨이었는데 아이오디나 납이 됐잖아. 이름이 바뀌었어. 돼? 최선우였는데 박선우가 됐어. 다른 사람인 거지. 좀 그런가? 박지환인데 김지환이야. 다른 사람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예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하고 있는 게 이제 기체 생성 반응. 기체 생성을 한다는 거는
기체가 나타나는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책에서 소개하는 거가 두 개인데 과산화수소를 상처에 바른 경우하고 달걀 껍질에 묽은 염산을 넣은 경우 이렇게 탄산기체가 아니고 달걀 껍질에 자가 달걀 껍질에 여기다 뭐를 넣었다고? 식초를 넣었다고 하지. 묽은 염산도 넣고 식초 아무튼 산성을 넣으면 돼. 산성.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뭐가 생성된다고? 이산화탄소가 나와. 이산화탄소. 아,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치? 자, 달걀 껍질이 뭐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 이빨, 그 사이다에다가, 콜라에다가 이빨 넣으면 삭는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치? 이 탄산칼슘이야. 똑같아. 이빨이랑 계란 껍질이랑 똑같아. 걔를 사이다는 탄산에다 넣은 거지. 탄산이라는 약산에다 넣는데 여기는 식초라는 애에다가 넣은 거야. 식초는 이렇게 써 화학식으로 아세트산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런 애다가 넣으면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된다? 빠져나오는 반응이 돼. 뒷식은 어려우니까 일단 요것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면서 위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반응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앙금이 생성이 되는 거는 뭐가 되는 거고 가라앉는 거고 기체가 되는 거는 날아가는 거고, 그렇지? 이런 반응들이 이제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건 이산화탄소라는. 네? 여기 있는 탄산가스하고 이산화탄소 전혀 다르. 이빨이랑 이산화탄소 우리 숨쉬는 내보내는 공기는 다르잖아. 맞니? 그리고 과산화수소 본 적 있나? 과산화수소? H2가 이제 화학식으로 얘기하면은 산화수소야, 사실은. 물. H2O2 하면 산화가 좀 과하게 됐지. 산소가 좀 과하게 붙었잖아. 얘 이름이 과산화수소야. 근데 이거 되게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상처나 이런 데 바르면 얘가 빨리 물 분자로 변해. 물 분자로 변하면서 나머지 어분도 산소로 이렇게 변하는 반응식이 일어나. 과산화수소 바르면 뽀글뽀글 기체 하얗게 올라온다고. 발라본 적 있나? 요새 다 알콜만 바르나? 과산화수소 바르면 그렇거든. 산소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생성되는 거야? 기체가 생성이 되는 거지. 산소라는, 그치? 이산화탄소라는 이런 기체 생성 반응이 대표적으로 이런 반응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가 생기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다가 써놔. 산화라고 해. 산화. 네 번째 칸에 있는 칸에다가 산화라고 써. 산화.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어디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칸. 그러니까 열빛 발생, 앙금 발생, 기체 생성, 색, 냄새, 맛 등의 변화. 거기가 산화라고 쓰라고. 산화. 색깔 냄새 맡으면 되나요? 여기를 그냥 두 글자로 산화라고 쓰면 된다. 산화? 산화. 산화. 여기를 뜬금 능력자. 저는 제일 파악이 빨라. 자, 그래서 뭐 철이 녹슨다 뭐 이런 거 소개하고 있지. 철이 녹슬. 철 랩이 들면은 철이 녹슬지, 그렇지? 그러면은 녹슨 철하고 그냥 철하고 성질이 같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이 철이 화학식으로는 Fe2라고 해. Fe. Fe랑 산소랑 만나면 뭐 Fe2O3 뭐 이런 게 돼. 이게 산화철인데, 산화철. 산화철인데 이런 애들이 이제 변한다는 거지. 성질이 변하는 거지. 그치? 산화철. 과일이 익는 것도 갈변 현상이라고 하고 색깔이 변하죠. 그것도 일종의 산화 반응이야. 그러니까 산소랑 만나면 애들이 산화가 되게 잘 일어나게 돼, 기본적으로. 그치? 김치가 씌어진다. 이거 뭐 발효라고도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식초가 되는, 그치? 초산 발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산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을에 단풍잎, 그치?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크게 보면 이런 반응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치? 그래서 연소 반응인 거고, 앙금 반응, 그리고 기체 반응, 그 다음에 산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좀 자세히 얘기를 하면 이렇게 화학 변화에서 이제 되게 빠르게 산소랑 만나면 이제 열과 빛이 발생을 하는 거고, 네? 이게 천천히 산소랑 만나면 산화가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 열과 빛 발생하는 것도 산화라고 할 수 있는데 빠르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특별히 우리가 연소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 그래서 열과 빛 발생 거기다가 연소 이렇게도 써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연소. 태운다는 거지. 태운다 이런 식으로. 연소. 연소라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거와 같이 그치? 화학변화, 물리변화 예를 막 써져 있어. 이번에 보면 물리변화 오일을 썬다, 달걀이 깨진다, 젖은 빨래가 마른다, 용광로에서 철이 녹는다, 빵에 바른 버터가 녹는다,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된다, 드라이아이스 크기가 작아진다, 가는 철을 뭉쳐 간철 솜을 만든다, 촛불주에 양초가 녹아 천둥이 된다. 이런 거. 그치? 본질적인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치? 천둥이 녹았다고 해서 초의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맞니? 그런데 이제 화학 변화는 종이를 태운다. 그러면 종이가 타서 이산화탄소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성질이 완전히 변한 거지. 음식이 부패하거나 달걀이 익는 거, 그치? 그리고 발포정에 물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한다거나, 그리고 우유가 상해서 기체가 발생한다거나, 오븐에 가열하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이건다. 이런 거 전부 다 사실 이제 기체 발생이랑 관련돼 있지.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패되면 거기 있는 세균들이 거기 있는 에너지들을 막 쓰면서 우리가 호흡해서 이산화탄소 만들듯이 세균들도 그런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든. 근데 그런 가스들이 찬다는 내용이 되겠어. 자, 그 화학 변화가 좀 어려웠어 우리가. 그렇지만 정리를 해보면 딱 4개잖아. 맞니? 그래서 4개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 자, 그 다음에 얘네들하고 관련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얘네들의 입자 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물리 변화는 성질이 안 변해. 그치? 성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분자의 별만 변한다. 자, 봐.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와. 뭐가 나오니? 분자라는 말이 나와. 분자. 사실은 이거를 가르치려면 좀 많은 걸 알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단원을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딱 알자면 어떤 걸 우리가 분자라고 하냐. 원자는 뭔지 알아? 원자? 원자는 어떻게 정해야 돼 우리가? 분자가 일어나는 거. 그래? 원소 입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지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는. 오케이? 그냥 가장 작은 입자야. 그러니까 뭐 그냥 조금 줄여서 얘기하자면 최소 입자? 이 정도 얘기하면 돼요. 최소 입자. 그치? 근데 이 분자는 뭐냐면 최소 입자기는 해. 최소 입자인데 어떤 최소 입자면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최소 입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봐봐. 과산화수소나 H2나 그치? 얘도 산소로 돼 있고 얘도 수소로 돼 있고 최소 입자는 서로 비슷한 걸로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개수만 다른 거잖아. 근데 성질이 달라. 너 과산화수소 마실래 물 마실래? 그러면 다들 물 마시지.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치? 그래서 얘가 이게 뭐야? 이게 과산화수소라는 분자인 거야. 물질이 있는 최소 입자. 얘는 물이 H2O라는 최소 입자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분자라는 말 자체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 상태를 핵심은 뭐냐면 성질 변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분자다 이거지. 분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분자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지. 분자가 그대로라는 거. 그치? 그래서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책에 있는 표 그대로 쓰자.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고유 성질이라는 말에 분자의 종류라는 말을 그대로 껴넣어도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야. 이 단원에서. 뭐라고? 고유 성질이라는 말에 분자의 종류라는 말을 그대로 껴넣어도 된다고. 빨리 써놔. 그러지 말고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분자의 종류 동그라미하고 그 고유의 성질이랑 똑같다. 이렇게 쓰는 거지. 단지
물리 변화가 일어난 거는 단지 여기서 뭐만 변한 거다 대신 배열만 변한 거야. 배열만 변했다. 그러니까 물 분자라고 하면 물에서 수증기로 가면 이렇게 서로 붙어 있다가 얘네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거지 배열이. 그치? 근데 고체가 딱 됐을 때는 서로 딱 붙어 있잖아. 배열만 변한 거야. 배열만. 그치? 배열만 변한 거를 얘기를 하고 그에 반면에 화학 변화는 그치? 뭐가 변한다.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거 뭐가 변하는 거랑 똑같다고? 여기다 뭘 끼면 된다고? 분자의 종류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지? 분자의 종류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됐다는 거지. 그치? 다른 물질이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른 물질이 됐다는 얘기는 왜 다른 물질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왜 이게 왜냐면 이런 뜻이야. 거꾸로 삼각형 3점 찍으면 왜 다른 물질이 됐을까? 그럼 왜 다른 물질이 돼? 원자의 배열이 변했기 때문에. 그치? 원자의 배열이 변했다. 배열이 변했다. 뭔 소리냐? 봐봐. 여기 보면은 만약에 H2O가 만약에 H2O2라는 과산화수소가 있어. H2O2라는 과산화수소가 있어. 과산화수소. 근데 얘 이름이 뭐라고? 가산화수소. 오케이? 근데 얘가 뭐가 됐다고? H2O가 돼서 산소 이렇게 쪼개졌어. 그치? 여기 물이 된 거지, 물과 산소를 변했지. 그럼 지금 있는 얘네들은 원자의 배열이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한 거야.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려볼게. 산소가 이렇게 있고 얘네가 어떻게 생겼냐면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 수소가 이렇게. 이게 과산화수소거든. 이게 이걸 이렇게 표시한 거야. 오케이? 그에 반면에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물은 이렇게에다가 이렇게 해서 얘네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물 분자가 몇 개가 생긴 거야? 2개가 생긴 거지, 맞니? 그치? 물 분자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과산화수소가 지금 2마리라고 하니까 1마리가 더 있는 거지.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1마리가 더 있어. 이렇게 되고, 그치?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산소가 2마리가 더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 그치? 하얀 게 모자르지. 지금 그림상 좀 칠판이 작아서 이렇게 쓴 건데, 산소가 2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산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된 애가, 그치? 이게 과산화수소 2마리, 오케이? 과산화수소 2마리가 물 2마리하고 산소 1마리로 변했지. 뭐만 변한 거야? 배열만 변한 거야. 이거 떼가지고 산소 만들고 나머지 여기다 갖다 붙인 거잖아.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가 변한 거야? 원자의 배열이 변한 거지.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원자의 배열이 변한 거야. 원자의 배열이 변하니까 분자의 종류가 변하는 거지. 분자의 종류가 곧 뭐라고? 물질의 고유 성질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물리 변화에서는 뭐가 변한다?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 자, 정리. 자, 물리 변화에서는 물리 변화.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야? 물리 변화하고 뭘 배운 거야? 화학 변화를 배우고 있는 거야. 화학 변화. 그래서 물리 변화에서는 뭐가 나타난다고? 뭐가 변한다고? 분자의 배열은 변해요. 분자의 배열만 변하는 거지. 얼음이냐 수증기냐 뭐 이런 거라는 거지. 그치? 그에 반면에 화학 변화는 뭐가 변해? 금방 얘기한 원자의 배열이 변해서 원자의 배열이 변하니까 뭐가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는 거고 분자의 종류라는 게 원자의 배열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지. 이게 또 물질의 성질이다. 물질의 성질이다. 자, 그래서 하나 추가. 아까 이제 선생님이 고유 성질의 분자의 종류라고 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분자의 종류, 원자의 별, 물질의 성질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거 그럼 그런 걸 어디다 쓰면 돼? 왼쪽에다가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대로 변하지 않는 거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 지금 변하는 걸 쓴 거지. 여기다가 이제 변하는 걸 쓴 거고 책에 나오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거가 뭐가 있니 그러면 원자의 배열, 그치? 원자의 배열. 여기 있는 거 다 집어넣어도 똑같은 거야.
돼? 이거 전부 다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하면 되겠지, 그치? 분자의 종류, 여기 나오죠, 분자의 종류. 그리고 물질의 성질. 근데 거기다가 말 하나가 더 붙기는 해, 물질의 성질. 자, 원자의 배열 옆에 원자의 배열하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라는 말이 나오지. 근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라는 말은 둘 다 안 변하는 거라서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지. 뭐라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물리변화에서도 안 변하고 화학변화에서도 안 변해. 그러니까 배열만 서로 바뀐 거지, 그치? 서로 재조합이 된 거잖아. 돼?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안 변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 그치? 괜히 지난 걸 썼네. 그리고 오히려 이 밑에 있는 것들, 그치? 원자의 배열, 분자의 종류, 여기다가 하나 개수, 그치? 물질의 성질 옆에 총질량. 질량은 보존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안 변하는 게 뭐니? 그럼 요거를 또 써주면 되지.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물질의 뭐라고? 총질량.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니? 내용이 좀 난잡해 보이긴 하지만 되게 심플해, 사실은. 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서 문제 풀러 갈게. 잠깐만 좀 참아봐. 그러니까 뭐지? 자, 물리 변화에서는 뭐가 변하는 거야?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야. 네?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변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화학 변화에서는 뭐가 변하는 거야? 분자 배열뿐만 아니라 분자의 배열도 변할 수 있겠지. 근데 성질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 표현보다는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는 거지. 라인으로 맞추면. 근데 원자의 배열이라는 게 곧 분자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분자의 종류는 곧 물질의 성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둘 다 변하지 않는 거는 원자의 종류의 개수, 그치? 원자의 종류 개수 그리고 물질의 총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나?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이렇게 이거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만 딱 넣으면 되는 거라서. 정리를 해보면 물리 변화가 있고, 그치?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물리 변화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어? 화학 변화가 있어. 화학 변화가 있는데 물리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다? 물질의 고유 성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고유 성질이 변하지 않아. 고유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고유 성질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을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분자의 종류, 분종, 분자의 종류. 관종은 알지? 분종은 몰랐을 거야 아마. 분자의 종류, 이게 이제 고유 성질이랑 관련돼 있고, 이 분자의 종류라는 말하고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 말, 그게 이제 원자의, 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배열, 이게 똑같은 말이 될 수가 있어. 원자의 종류와 배열이 똑같은 거를 우리가 분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화학 변화에서는 뭐가 변한다?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거지. 변하니까 분자의 종류도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와 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배열도 변하는 거지, 그치? 핵심은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가를 좀 잘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둘 다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둘 다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었지? 둘 다 공통으로 변하지 않는 거? 뭐가 안 변한다고 그랬지?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치?
이거는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이게 아까 전에 그 반응을 했을 때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만 참아봐. 그러니까 여기 산소 두 마리, 얘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이름이? 가산화수소 두 마리가 있었어. 이 가산화수소 두 마리가 뭐가 된댔지? 물 분자 두 개가 된댔지, 그치? 물 분자가 두 개가 되고 그리고 산소가 하나가 됐어, 그치? 이거 지금 화학 변화를 나타낸 거니까 화학 변화를 나타낸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원자의 종류 수소 4개, 산소 4개는 안 변했지, 그치? 여기도 산소 4개, 원자의 종류하고 원자의 개수는 안 변했어. 그러니까 부술이 하얀 부술하고 파란색 부술이 있는데 하얀 부술하고 파란색 부술의 개수는 안 변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몸무게도 안 변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질량은 보존이 된다, 그치? 그래서 원자의 배열만 여기 잘못 썼다, 미안. 이 원자의 배열이라고 써야 돼, 미안. 원자의 배열. 원자의 이제 배열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변하지 않는다. 원자의 배열이 변하지 않는다. 종류가 아니라 배열이지. 여기는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그러니까 뭐가 안 변한다고 다시 정리해볼게. 뭐라고? 원종은 불변이라고. 그치? 원종은 불변인데 뭐가 변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가 변하는 거지? 분종이 변하는 게 뭐다? 분자의 종류. 분종이 변하는 게 화학 변화라는 거지. 그치? 원종은 둘 다 안 변해. 분종이 얘만 변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분종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원자의 배열, 고유의 성질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 돼? 분종은 누가 변한다고? 화학 변화에서만 분종이 생긴다고? 됐어? 결론이야. 사실은 막 R을 표현은 어렵게 써놨지만 이 분종이라는 말이랑 고유 성질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고 분종이라는 말이랑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라는 말이 같기 때문에 분자를 이루는 이 말이 있어야겠죠?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라는 말이 원자의 배열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분종 하나만 잘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원종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